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좋은 선생님을 한 분쯤 만나는 건 천복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만큼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참 힘들다는 말인데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인성도 성적도 좋아지겠지요. 요즘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취업도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최고의 취업 선생님, 스타 훈련 강사 두 분 모시고요.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취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현명한 방법인 건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의 최태식 사무관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의 최태식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무관님. 자,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오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신 이 두 분이 바로 스타 훈련 교사 분들인데요.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무관리 분야의 성상희 스타 훈련 교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무관리 분야 스타훈련 교사로 선발된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성상희 교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나와 계신 분은요, 산업 디자인 분야의 스타 교사이십니다. 고현정 스타 훈련 교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산업응용 분야에서 3D 프린팅 주관하는 훈련교사로 스타 훈련교사로 뽑힌 고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현정 선생님은 진짜 한 번 이름 들으면 거의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안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유, 뭘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인상적인 이름이 더 좀 유리하고 좋지 않으세요? 그건 좋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 들으면 네.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타가 또 되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스타 훈련 교사. 사람이요, 인생 한번 살면서 스타가 한번 돼본다는 건 진짜 꿈 같은 일이잖아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막상 네. 스타훈련 교사가 되니까 네. 제가 정말 이제부터 스타가 되어야 되겠다. 진짜? 네, 저는 네. 제가 스타가 될 줄은 몰랐고요. 네, 정말 이제부터 스타다운 삶을 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스타 훈련 교사, 교사인데 스타라고 무슨 말이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타 훈련 교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무관님,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스타 훈련 교사는 전국에 있는 이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시고 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신 분들을 매년 10분 정도 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우수 훈련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제 스타 훈련 교사 제도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던 이제 우수 훈련 교사 선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수 훈련 교사 선발 제도를 이제 하나로 16년도에 스타 훈련 교사 하나로 통합하면서 실제 명실상부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훈련 교사를 뽑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총 선발된 교사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제도는 이제 1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까지 4번째 선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49분이 선발이 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사라고 한다면 뭐 네. 초, 중, 고 이런 교사들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가서 뭐 어떤 분야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거죠? 네.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분들은 네. 일반 이제 뭐 초중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아니시고요.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네. 또 이제 일반 회사에 있을 때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이제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일반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직업전문학교라고 일컬어지는 직업훈련 시설이나 또 평생학원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재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장에 있는 뭐 기술교육원 뭐 이런 데 주로 있고 또 공공기관에 같은 경우는 폴리텍이나 뭐 그런 데 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초중고 그런 교사분들을 일컬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렇습니다. 이미 산업체에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 더 훈련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스타 훈련 교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그 스타 훈련 교사는 본인들이 이제 가르치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분들을 좀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이제 강의 능력이 얼만큼 있으신지, 또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훈련 실적이 또 어떠한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자기 개발 쭉 이루어왔는지 정도를 해서 다양한 어떤 내용들로 해서 선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뭐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드리면 해주세요. 우선 시청 대상은 전국에 있는 직업 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계신 아까처럼 이제 뭐 직업 전문학교든 아니면 이제 회사에 있는 교육기관이든 공공시설이든 이런 데서 이제 훈련을 직접 티칭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들이 중에서 이제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우리 고용노동부에 관계되는 또 내외부 전문가들로 네. 이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심사 절차는 뭐 크게 두 단계로 구분이 네, 돼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량적인 부분들 평가는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시험 강의나 면접을 하는 과정들로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훈련 실적이라든지 교수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과정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평가 절차가 1차 서류, 네. 2차 면접으로 네네. 이루어진다는 건데 거의 뭐 취업하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취업 과정보다 굉장히 더 어렵다고 그래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 과정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2차의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시범 강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신데 그 지금 아까 외부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학과의 교수님들이나 또 산업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서 본인들이 직접 해당 과정을 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또 강의를 마치시고 나면 그분들한테 이제 질의 답변 형식의 면접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범 강의하고 네, 면접하는. 면접. 그렇군요. 네, 선생님들 늘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도 네. 이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또 강의를 하시고 그걸 테스트를 받는 입장이시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뭐 그런 과정을 다 거치신 분들이 선발되신 거니까 지금 스타 훈련 교사분들은 사실 대단하신 분들이신 거죠. 네. 말 그대로 스타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타 훈련 교사를 선발하게 된 그 취지,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저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공을 들여서 이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그 품질은 저희들 생각은 현장에 계신 훈련 교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훈련 교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훈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교사분들의 우수한 훈련 교사를 선발해서 그 훈련 교사분들의 어떤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해서 전반적으로 고품질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사분들이 정말 잘 또 알려주셔야 우리 산업 전반의 어떤 기술이랄까요? 뭐 이런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스타 훈련 교사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번에 선발되신 분들이 네. 10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인가요? 올해 선발된 10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두 분 선생님도 네. 나와 계신데 올해 선발되신 분들이시고요. 네. 그 이제 본인들의 굉장히 뭐 아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한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개개인별로 보면 굉장히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 다양한 실적들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훈련에 필요한 어떤 기법이라든가 교재를 개발하시거나 이런 실적들도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훈련 교강사 대상으로 하는 뭐 연수를 직접 하신다는 그 정도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조금 일부 특징들을 보자면 네. 이제 고영정 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네.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또 미래 유망 직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3D 프린팅 뭐 네. 이런 과정들을 직접 하시는 뭐 미래 유망 직종의 분들도 좀 선정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훈련을 가르치는 후배들을 위해서 대기업에서 자기가 본인이 배운 기술 부분들을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그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또 지금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국제 기능 그 경기 대회에 네네. 나가는 그 인력들을 본인이 직접 가르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선발이 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나와 계신 스타 훈련 교사 두 분도 분야가 전문 분야가 각각 있으시고 다른데 매년 그 전문 분야는 달라지는 건가요, 사무관님? 지금 훈련 교사는 23개 분야의 101개 직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1개 직종의 분야를 매년 선발하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네. 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직업 훈련이 어떤 산업 현장의 수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선정 직종이라든지 또 훈련 기간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 훈련 분야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 교사분들도 실제 지금 산업 현장에서 트렌드에 따라서 많이 이제 훈련 교사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굳이 직종을 나눠서 우리가 어떤 직종을 원래 선발해야 되겠다고 하진 않지만 그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훈련 교사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도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직종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유망해서 교육,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고려가 돼서 네. 심사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스타 훈련 교사 그리고 그 분야를 선정할 때도 트렌드와 산업까지도 좀 분석을 해가시면서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입시 같은 것도요. 정말 잘 가르치고 합격자를 많이 내는 그런 강사님들을 스타 강사라고 우리가 일거잖아요. 네네. 스타 훈련 교사들도 이 스타 훈련 교사한테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진짜로 잘 되는지 성적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사무관님. 네, 아니 그 두 분 선생님 네, 나와 네.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성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훈련생들 가르치시는 이제 훈련생들이 실제 취업률이 뭐 95%에서 100% 와. 정도 가까운 이제 실적이 있으시고요. 네. 원정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 실적을 대부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대부분 다 취업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성과가 높으신 분들이고 네. 그 올해 선정되신 10분을 이제 한번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네. 10분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어떤 직업 훈련 분야의 어떤 종사 경력, 가르칠 수 있는 경력이 있으시고 그 10분 중에 8분은 다 이제 기능장 자격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 기술 기능 분야의 어떤 최고의 어떤 베테랑 자격을 가지신 거죠.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제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스타 훈련 교사 두 분께 수업을 듣고 배우면 그렇게나 취업률이 높군요. 다시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또 다시 보게 되는데 두 분이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스타 훈련 교사에 왜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차례로 좀 듣고 싶은데 고현자 선생님. 네, 꼭 제가 스타 훈련 교사가 되고자 해서 이제 지원한 것보다도 저는 훈련 교사이기도 하지만 후배 교사들을 이끄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모범이 좀 되고 싶었고 네. 어떤 거에 좀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도전하게 되다 보니까 산업 응용 분야에 스타 훈련 교사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한 분 정도 기억이 나고요. 대부분 건축, 기계, 자동차 이런 분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산업 응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도 한데 좀 없구나, 좀 많이 홍보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세 번째는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되고 나시니까 실제로 좀 만족스러우세요?
처음에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되게 기뻤고요. 음. 아까 사무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면접이랑 강의할 때는 사실은 되게 내가 아이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또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관문을 넘어서 되고 나니까 후배 교사들한테도 좀 어떤 이끄는 부분에서도 좋았고 그분들에게도 어떤 지표를 지정해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송상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모범이 돼야 되니까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네네. 하면서 또 가르치시고 네, 그래야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성상희 선생님은요. 어떠세요? 어떤 계기로 지원하게 되셨어요? 저는 2005년부터 네.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이 직업훈련 교사라는 이런 직업이 있다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이런 직업을 몰랐었습니다. 네네.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직업훈련 교사라는 게 취업교육 전문가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는 일들이 강의는 물론이고 교육 상담, 그다음에 학생 관리, 그다음에 취업, 거기다가 뭐 과정 개발, 그다음에 뭐 교육 매체 개발 이렇게 엄청난 많은 네. 사회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해내는 걸 보고 이런 취업 훈련하는 전문 교사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3D 프린팅이라는 게 네네.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현재는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혼자만 따로 산업으로 되기보다는 좀 많이 융합되는 그렇죠. 분야 아닌가요? 네, 이제 제가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음. 아마 스타훈련 교사 면접 보면서도 네. 이게 혼자 단독으로 뭐가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단호히 이거 혼자만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 제가 제빵사한테 3D 프린팅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직종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과사가 어떤 쿠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기존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커터기만 쓴다면 모양이 뭐 이 제과사나 저 제과사나 똑같은 모양만 그렇죠. 나오겠죠. 근데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있다면 그 틀을 만들고 직접 그 쿠키를 구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직종에 프린팅을 얹게 되면은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리고 좀 더 융합이 되면은 날개를 달 수 있는 직종이 바로 저희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취업을 지원할 때에도 아이들은 선생님 3D 프린팅 하는 곳을 가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있는 직종에 프린팅을 도입을 해라는 말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전 인테리어 분야를 갔는데 이건 안 쓰는데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안 쓴 거지. 도입을 그러면은 해야 그 아이가 되는데. 도입을 하고 모형 제작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그마한 물건을 만드는 디자인하는 곳에 가서 다른 데다가 외주로 모형을 맡기는 목업을 맡기는 그런 아이들한테 그걸 맡기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네가 배운 기술대로 프린팅 장거해서 목업을 해서 프로세스만 익히면 얼마든지 상품화 가능하니까 걔네들도 도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입을 하면은 이게 융합이 되어서 얼마든지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것만 보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미 있는 거에만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있는 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하는 걸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게 3D 프린팅 자체가 그 자체로도 유망하지만 사실 혼자 존재하기보다는 그렇죠. 융합돼서 네네.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직종에 계시다가도 또 관심을 가져보실 네, 수 맞습니다. 있고. 예, 전혀 다른 뭐 제과 제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는 뭐 푸드 프린팅이라 해서 음식물 제작하는 곳에도 있을 수 있고 옷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다기능적으로 쓰실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일부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TV에서 보면은 네. 피규어에 너무 다들 집착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피규어는 딱 단일 직종 하나예요. 그래요. 예, 그것만 보시게 되면 전혀 융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좀 더 네네. 넓은 네네네. 시각이 필요하군요. 자, 3D 프린팅이 이렇게 새롭게 좀 떠오른 그런 분야라면 사무관리, 뭐 회계 이쪽은요 사실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분야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망하다고 네. 또 볼 네. 수도 있을까요? 네, 그 사무 관리라고 하면 네. 사람들은 그거 그냥 별다른 기술 없이 그냥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그런 쪽에 제가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무 관리 분야에도 많은 유망 직종, 전문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훈련생들한테 네. 이런 유망 직종이면서 전문 관리직
이런 쪽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취업 준비생들이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대부분 네. 공무원 시험을 오래 공부를 하고 아. 결국은 이런 취업 전문 학교에 예, 온다든가 아니면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처럼 예전에 제가 몰랐던 것처럼 내가 어느 쪽으로 적성이 맞는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목표 의식이 없는 학생들이 간혹 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저런 취업 준비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취업 경쟁력을 갖게 네, 해줄까 도움을 그런 줄까? 예, 충분한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러면 당장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것보다는 향후 5년, 10년 후를 내다봐서 이런 사무관리 쪽이라 하더라도 전문 직종으로 일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융합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예. 사무와 회계 뭐 이쪽 예. 분야에도 융합이란 게 있다고요? 예. 뭔가요? 그 NCS 훈련 기준에는 네. 그 직무별로 훈련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다 있는데 저는 그 NCS 훈련 기준 중에서도 앞으로 유망 직종인 물류, 세무, 네. 회계, 지게차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 상관이 없는 그래요. 그런 직종인 것 네네. 같지만 훈련생들한테 하나의 기술 정도는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대부분 모든 회사에는 물류를 다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그 회사에 뭐 관리직으로 계속 이제 승진을 하려면 취업 교육, 평생의 취업 교육을 짧지만 내가 다 시키고 싶다. 네. 예, 그런 생각에서 융합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훈련생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니까 막상 취업을 하는 그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그리고 훈련생 만족도도 높아지고 예, 그렇게 그래요. 되더라고요. 진짜 지금 융합이라고 설명해 주신 게 깜짝 놀랐어요. 전혀 달라 보이는데 네. 물류, 회계, 세무, 지게차인데 이렇게 배우니까 전문성도 네. 생기면서 폭이 더 넓어지겠습니다. 네. 갈 그리고 수 있는. 취업 경쟁력도 생기는 게 음. 요즘 젊은 학생 그 취업 준비생들이 네. 대부분 화이트 칼라를 많이 고집을 네. 하세요.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들도 대부분은 아 화이트 칼라를 원하는구나 하고는 크게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력서상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무회계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유망 직종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기 있는 유망 직종을 꾸준히 나중에 오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요. 세무회계 쪽은 사실 기업이 없어지지 네. 않는 한은 그렇죠. 네. 계속해서 필요할 테지만 또 거기다가 융합을 통해서 좀 더 폭을 넓히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럼 이 융합 사무관리 NCS에 대해서 사무관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들으시는 분들께서 융합 사무관리 NCS가 따로 있나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러니까요. 걱정이 네. 되는데 네. 뭐 융합 사무관리 NCS가 개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성상희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네. 지금 성상희 선생님께서 저 과정을 편성하신 그런 내용들처럼 실제 지금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던 물류, 세무, 회계 거기다 지게차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과정을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NCS의 장점은 그 각각에 개발되어 있는 물류에 대한 NCS, 또 세무에 대한 NCS, 각각이 있죠? 회계에 대한 NCS 각각이 다 모두 개발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NCS를 이 산업 현장의 어떤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훈련상의 취업 목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설계할지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과정들을 잘 녹여내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NCS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걸 융합을 함으로써 또 장점들을 다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NCS가 개발이 되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저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NCS는 뭐 우리가 대분류로 보면 뭐 24개 이렇게 대분류로 그렇죠. 돼 있지만 실제 그 능력 단위만 해도 1,500개 정도의 능력 단위가 있고 네. 하면 그 모든 산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NCS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그 모듈화된 부분들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아까 고현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디자인하고 3D 프린트하고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산업 현장 수요에 맞게 어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NCS의 그게 또 굉장한 장점인데요. 네. 성상희 선생님, 네. 이렇게 융합 NCS를 이제 과정을 개발을 하신 사실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단순하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선택의 범위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단순하고 네. 굉장히 선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잘 된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이 잘 된 학생이 네. 있었습니까? 사례라고 말씀을 네. 하시면 네. 사실 저는 많은 학생들이 네. 이렇게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아, 예,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말이 네. 맨 처음에 입학할 때는 그냥 취업 교육이니까 하고 들어왔다가 거의 공부할 때는 많이 울기도 하고 코피도 쏟고 저를 원망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취업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수료할 때는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이제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정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더라면 네. 정말 큰 인물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학생을 연상을 하자면 네. 그 나이나 아니면 환경 이런 쪽에서 많이 열악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이 이제 물류회사에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정말 그 꿈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절실한 만큼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회사에서 이렇게 모범 사원상도 받고 오. 예,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학생을 계속 인생에 제가 이정표니까 계속 제가 AS를 멘토 해줄 수 역할. 없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그 학생을 지금 현재 이제 후배 기수들한테 좀 네. 약간 진정성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산업체 특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생은 네. 대학을 졸업하고 교통사고가 크게 아이고. 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병원에서 많은 치료를 받고 네. 그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말이 어눌한 거예요. 이게 고치기가 힘든가 맞아, 큰 보더라고요. 사고였군요. 예. 그래서 말이 어눌해서 심지어는 대인 기피증까지 있었던 그런 학생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취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찾아온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목숨 걸고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하는데 막상 면접에서는 어눌한 말투로 면접에 아무래도, 임해야 네. 하니까 많은 상처도 받고 번번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추천서를 써준다든가 네. 모든 이제 끝까지 이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 계열 회사에 부품 제조하는 회사에 이제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진짜 박수 쳐주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또 한 학생은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네.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저를 찾아온 학생이 있는데 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학생도 물류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공부한 게 융복합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물류회사의 물류나 유통이나 아니면 세무회계 그다음에 또 뭐 지게차까지 다 되니까 회사 업무가 친근하게 되게 생소하지 않게 빠르게 습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1년 반 만에 센터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제 다음 달이면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된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네. 저는 제가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서 차를 끌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심정이 그러시다는 건 카퍼레이드를 하시는 건 아니죠?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녹화 시작되고 중에 표정이 제일 밝으세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이야기를 네, 하니까 제일 즐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학생들을 생각하시는지 저절로 표정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진짜 보람되시죠, 그럴 때. 네, 정말 제가 자식둔 엄마의 심정, 그 자식이 취업한 심정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군요. 싶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보람돼하시는 선생님께 이런 질문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네.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 대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융합된 NCS가 네. 너무 이게 NCS 취지가 네. 스펙을
보지 말자라기보다는 필요한 스펙만 보자인데 융합 NCS다 보니까 스펙을 너무 좀 또 과도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또 걱정하실까 봐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뭐 다스펙 뭐 이런 쪽으로 또 말씀을 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오버스펙이나 네. 다스펙이다이기보다는 네네. 온스펙이 아닌가. 어떤 그 직무를 하려고 이 취업 전문기관에 와서 취업 전문기관에 와서 취업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데 대부분은 저도 그랬고 네. 많은 회사 일을 해봤지만 실제로 그 직무를 할 때 하나의 직무만 가지고는 그 업무를 못 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융합을 한 계기가 네. 대부분의 취업 경쟁력이 잘 없는 학생들이 와서 취업 경쟁력을 가지려고 이런 취업 전문 기관에 왔으니까 네. 이런 학생들이 정말 유사한 환경에서 실무와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생소함 없이 네. 친근하게 빨리 네. 그 업무에 접할 수 없나 해서 제가 융합을 하게 된 거고 네. 실제로 그렇게 융합을 했더니 네. 그 훈련생들이 뭐 네. 승진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받고요. 네네. 훈련생들도 졸업한 훈련생들이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만족해하고 오히려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다음 기술을 위해서는 이것도 융합해주세요. 뭐 이렇게 의견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배워서 취업을 성공하고 안에서 얼마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족도가 크면 네. 그런 부탁까지 또 요구까지 네. 하겠습니까? 그래요. 고스펙, 다스펙에 대한 오해는 이제 좀 풀린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스타 강사이시다 보니까 또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여쭤볼게요. 융합 사무 관리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네. 이게 NCS건 뭐건 간에 네.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뭔가요? 같습니다. 예복습? 절실함. 절실함. 네, 절실함이 따라주면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절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다 보면 이렇게 꿈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단순히 막 외우고요. 네. 뭐 이래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아마 지금 고현정 선생님도 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네. 이런 취업 교육을 NCS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NCS 교육의 취지가 네. 실무 중심. 네. 예, 그러니까 예전 고전 방법으로는 지식을 습득하면 취업을 했다면 근데 네. 또 취업을 해서 또 다른 또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취업 교육을. 근데 이 NCS의 취지 자체가 현장성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NCS 취지고요. 그리고 이 NCS에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태도까지 모두 다 교육을 하는 그런 실무 중심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로 공부해본 게 평생 처음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말할 정도니까 도대체 뭘 배우는 거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이 있고 뭘 배우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을 물류, 세무, 회계, 네. 지게차 이렇게 네 가지를 융합을 그렇죠. 했는데 저의 전공 분야가 세무회계다 보니까 네. 뭐 세무회계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NCS 훈련 기준이 있어요. 네. NCS 훈련 기준에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면은 필요한 그런 능력 단위가 있고요. 그 능력 단위에는 그 능력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행 준거를 그렇죠. 다 네네네. 학생들이 할 줄 알아야 네네.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니까 뭐뭐 할 수 있는가? 네, 네, 그런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실무 중심으로 많이 이끌어주죠. 그러니까 정말 그 수행 준거들에 맞춰서 뭐뭐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있으면 진짜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완벽한 인재로 만들어 네. 놓으시는군요. 그 과정을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힘들다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융합된 거를 다 할 수 있게 되려면 힘들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얘기를 고현정 선생님과 좀 더 나눠볼 텐데 아까 융합되는 분야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나요, 학생들이? 이게 분야가 되게 여러 분야예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느 분야를 하고 음. 싶은가가 일단은 먼저 중요하고요. 아, 첫 번째 저희 쪽에서 먼저 시도한 것은 디자인과 설계, 그다음에 형상 모델링 이쪽 분야를 네.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D 프린팅하면 아까 TV에서 너무 피규어에 대해서 말씀을 그래요.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피규어를 제작할 때는 고가에 해당하는 프린팅 장비를 쓰면은 금방 나오기도 하고요. 약간 저가의 경우에는 본인이 미술적 소양이 있으면 그 부분을 후가공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피규어라고 하는 산업 외에는 3D 프린팅이 어떻게 보면은 쓸모 없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게 제일 좀 속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의학 분야도 있고 기계 분야도 있고 디자인 설계 분야도 있고 또는 목업이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모든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NCS 수행 준 걸 보다 보면은 시설과 장비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네. 거예요. 어느 직종이든지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가는 분야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는 대부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융합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석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공하는 그 물건 자체를 갖다가 프린팅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임플란트나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전부터 이미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품 디자인을 하거나 또는 뭐 인테리어 모형을 만들거나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 프린팅 하는데 하나 요 조그만 거가 2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요?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비교를 할 때 그 2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타이어 목업 같은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프린팅하게 되면 2주 안에 또 출력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목업을 했을 때 중간에 뭔가 잘못된 프로세스가 있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프린팅은 그 부분을 빠르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보니까 뉴스에 네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후진국에서 공장이 있던 것들이 본국으로 전부 다 도망을 간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현재 로봇 산업과 더불어서 프린팅 산업으로 맞춤 설계에 맞는 양산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도망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다룰 수 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를 저는 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빵사도 얼마든지 프린팅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분야, 뭐 설계 분야 안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단순히 융합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새롭게 뭐 집을 짓고 싶은데 프린팅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설계 개발 쪽, 그러니까 프린팅을 네네네. 개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집을 플라스틱으로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소재 그렇죠. 분야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가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렇죠. 거니까 프린팅을 하나 얹어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D 프린팅이 이제 여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러면 이걸 전공을 뭘 해야 유리한 거지?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유리한 전공이 따로 있을까요? 유리한 전공보다는 먼저 만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것 먼저. 같습니다. 네네네. 이 3D 프린팅이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보력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좀 서칭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박람회 뭐 아니면은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을 빼먹지 않고 다니셔야 되고 뉴스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지금처럼 NCS 중에서 3D 프린팅 개발 자체가 조금 늦게 됐는데 그건 아마 너무 많은 분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국한돼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네네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보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정보를 만난 사람이 우선적으로 먼저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앞서서 시작을 했던 것이 계기지 그렇죠. 제가 뭐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어쨌든 빨리 좀 정보를 그렇죠. 얻고 예. 선점하고 어느 쪽이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또 3D 프린팅을 배워서 이 훈련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잘 된 또 학생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딱 2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보통 직업훈련에 오시는 분들은 뭐 전공에 또는 뭐 관련 경력에 이러신 분보다는 비전공에 관련이 없는 직종에서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선회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양식조리사로 일을 하셨던 분이 요리사. 예,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사 그런 경우에 이런 분야를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지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경력자들에 비해서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 단위 중에 보시게 되면은 2수준, 3수준, 4수준이라 그래서 수준별로 해서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 과정
과정까지 전부 다 능력 단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방법부터 또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료 수집을 하거나 그 내용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엔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갖은 회의를 다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결국에는 이분이 많은 문을 두들겼는데 좀 많이 힘들어는 하셨지만요. 스크린도어 만드는 회사로 직접 가셔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이제는 지명원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비전공자였었고 다른 직종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령대도 좀 높았지만 좀 힘든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그렇군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오히려 전공자의 경우에도요. 내가 전공은 하고 오히려 학력도 되게 높은데도 네.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알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을 정제해서 어떻게 쓸 건지를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의 그런 친구들은 기술보다는 방향성만 제시해주면 굉장히 잘 갑니다. 방향성. 그렇죠. 그래서 아까 멘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물론 좋은 은사님들도 계시지만 직업훈련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은사님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로드맵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향 지시 등을 켜주고 갈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 지금은 저보다도 더 전문가가 돼서 3D 프린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에 있다가도 열심히 해서 네네. 성공 케이스가 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네네. 그리고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잃었던 분들도 그렇죠. 또 이 스타훈련 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또 바른 방향으로 가는 분도 있으신데 그래요. 그러면 3D 프린팅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요. 뭐 어떤 분야든 어쨌든 선점하고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디부터 시작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 분야다라고 한다면 디자인 분야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아까처럼 조리나 또는 빵을 만드는 친구인데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고 싶다면 그게 어떤 부분에 도입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쿠키 커터를 얘기 드린 네네. 것은 저희 경원접점학교는 좀 직종이 다양하게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 학내에서 특강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IT학과 학생들도 있지만 조리학과 학생들도 와서 듣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 이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네네네.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크게 뭐 어렵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툴이나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프린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잠시지만 그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맛을 보게 되면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그렇군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프린팅을 뭐 어떤 프린터를 배우거나 또는 뭐 프린팅하는 소재를 배우거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더 이상 융합이나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자기 하는 분야에서는 더 철저한 전문가가 되셔야지만 프린팅도 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D 프린팅이 너무 관심 있는 분들도 이제 막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좀 네네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도움이 진짜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3D 프린팅 NCS가 사모님 약간 좀 늦게 개발된 면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NCS. 그 고현정 선생님께서 굉장히 네. 자세하게 네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NCS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크게 이제 지금 개발된 3D 프린트 관련된 NCS는 두 개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3D 프린터 그 기계 자체를 하는 그 3D 프린터 개발에 대한 NCS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그 기계를 활용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에 대한 NCS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늦게 개발이 됐나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3D 프린터라는 게 이전 전통적인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활성화되면서 개발이 된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려가 네. 돼서 개발이 됐겠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 3D 프린터에 해당하는 NCS 외에도 네. 아까 잠깐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실 네, 때 네. 소개를 하셨는데 그 훈련 기준에 들어가는 훈련 기준 내용에 보면 뭐 시설 장비 내용에 그 장비 중에 3D 프린터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모든 그 훈련 과정에서 3D 프린터를 하면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관님한테 NCS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 취업에 진짜로 NCS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렇죠. 방법이 어떤 게 좋을까요? 능력 단위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설명들을 많이 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능력 단위별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아마 모든 훈련들 중에서 전체적인 결과물 하나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능력 단위별로 나오는 그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무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NCS 중심에 해당하는 훈련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가느냐, 못 이해하고 가느냐 그 두 가지인데 이해하고 가는 쪽이 NCS 쪽에 해당하는 훈련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까 성상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스펙을 갖춰야 네,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과다하게 뭐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직무에 뭐 디자인할 건데 갑자기 뭐 토플이나 토익이나 뭐 이런 직무를 요구하는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뭐 비주얼아이데이션이라든지 그런 능력 단위를 알고 가시는 분들이 업무에는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과도한 스펙도 필요 없고 온 스펙만큼은 확실하게 그렇죠. 네네.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가야 된다는 건데 두 분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시고 또 취업도 도와주시고 성공하는 사례, 실패하는 사례 많이 보시면서 아 이런 학생이 성공하더라 하는 또 어떤 느낌? 공통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성상희 선생님. 네, 공통점들이 네. 대부분은 평범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학생.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걸 채우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오히려 뭐 요즘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훈련 기관을 많이 찾아오는 학생들이 학력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실함이 있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면 학력이 높다고 그렇게 취업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학생이 잘 된다라는 말씀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기보다 스스로가 네, 그렇게 노력을 생각을 많이 하고 하죠. 예. 노력을 열심히 한다라는 네.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공통점 어떻게 보세요? 네,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절실함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이 있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절실하더라도 목적 없이 오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무엇을 하겠다,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면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되고 그 목적이 있는 친구들이 바로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고 그 열정만큼 공부도 왕도가 없이 올바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목적들이 어떤 목적들을 많이 가지고 오나요, 학생들이? 저는 취업? 단순하게 취업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직접 나가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취업을 해도 취업은 취업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 내가 어떤 기술을 좀 쌓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뭐 6개월, 1년을 배워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데 그것이 하나의 싹이 되고 내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런 인생에 있어서 로드맵이 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초기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늘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시작인데 시작 단계에서는 이만큼이고 회사에서 3년 때까지는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고 5년 때 그리고 10년 때까지는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주지를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공부하면은 취업하고 나면 공부 안 하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네네네. 좀 길게 그렇죠. 멀리 네네. 봐야 되는데 그게 학생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많이 좀 도와주시나요? 그런 청사진을 그리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로드맵을 짜는 데도 중요한 거지만 아이들이 그 고용노동부 훈련 중에서도 재직자 향상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양성 훈련에서는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중급 정도라고 한다면 자기가 들어가 있는 분야에선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일을 하면서도 뭐 야간이 될 수도 있고 주말이 될 수도 있고 꼭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래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요. 취업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건 굉장히 취업하고 난 다음엔 이제 어떤 과정을 해야 되지? 라고 또 허무할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세요? 성상희 선생님도 목표를 좀 제시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대부분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저희 학교에도 많이 찾아온 학생이 있어요. 뭐 네. 예를 들면 나는 용접 전문가가 되겠다, 아. 자동차 정비가가 되겠다, 아니면 요리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막상 막연해하고 그냥 취업만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희 훈련 교사들이 이렇게 많은 상담이나 진로 지도나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요. 당장에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취업도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고 또 장기적인 좀 플랜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요. 취업 팁을 알짜로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현정 선생님 어떨까요? 저는요 음, 꼭 여러 번 두들겨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기업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만은 아니거든요. 그 직무가 자기한테 맞고 그 직무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데 막상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나서 그 인사 담당자분께서 우리의 졸업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졸업생은 그 회사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차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어차피 그걸로 끝나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드리고요. 인사 담당자들한테 다시 한번 면접 볼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기존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력서 케어라든지 뭐 맞춤으로 이력서를 넣는다든지 다 똑같이 하고 있지만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 못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떨어졌는데도 두 번, 네. 세 번 문 두들기고 아. 그 회사에 반드시 들어가고 거기서 하고 싶은 직무를 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고요. 지금은 다른 때 또 스카우트에서 가셔가지고 지금 중간관리자로 일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고 하고 싶다면 여러 번 문을 두들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진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그렇죠. 여러 번 두드리고 또 과정에서 좀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 한 번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요. 목표를 이루면 되는 거니까. 자, 성상희 선생님은 네. 어떤 팁 주실까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 하나의 스토리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구구절절한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네. 내가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 회사에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이 직무에 한해서 제가 그 직무를 훌륭히 던져주셔도 언제든지 믿음직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상이 들어간 자기소개서를 스토리식으로 만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그 스토리를 만들 때는 반드시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 있는 저희 직업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어필을 진정성 있게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소개서나 이런 스토리들을 급조하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든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런 스토리를 조금씩 수정하고 편집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 훈련생들한테 늘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회사를 보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하게 되는지 그 일을 보고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중요한 순간이 또 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에 너무 처음부터 집착하기보다는 직무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취업준비생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자, 사무관님, 이런 스타 훈련 교사분들 앞으로도 계속 선발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쭉 말씀 과정에서 느끼셨듯이 그 스타 훈련 교사분들이 굉장히 그 본인이 가르치시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시고 맞아요. 또 자기 개발도 매우 열심히 하시고 또 훈련 실적도 굉장히 높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남다른 것은 열정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 발굴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지속해 나가고 특히 이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선생님들 많이 우리 취업 준비생 곁에 보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이제 또 계속 학생들과 만나시면서 도움 많이 주실 텐데 앞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또 임하실 건지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상희 선생님? 네. 네. 저는 훈련생들한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네. 취업을 할 때 혼자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이런 취업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오거나 거기에 찾아오면 저희 같은 훈련교사들이 그 성의껏 체계적으로 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비무료 이런 그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고요. 네. 예, 그렇게 많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취업에 꼭 성공하길. 그래요. 혼자 어렵다면 주변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송 선생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그 훈련을 하다 보면은 힘든 시기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옵니다. 네. 그런 훈련 시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넘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취업처가 내 뒤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그다음에 교사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시게 되면 기회는 인생에 3번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한 번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올 수도 네. 있다. 자, 그런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될 텐데요. 자, 사무관님도 오늘 제도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해봐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스타훈련 교사는 저희들이 선발된 그동안 13년부터 올해까지 선발된 스타훈련 교사 개개인에 대한 프로필들을 저희들이 직업정보망인 HR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타훈련 교사의 개개인의 어떤 자격, 이력, 경력을 포함해서 현재 그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훈련 과정들에 대한 정보들도 직업훈련 정보망에서 다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선생님의 강의를 혹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정보망에서 두 분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두 분 선생님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금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네. 그런 내용들을 다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망에 다 정보들이 네, 올라가. HR넷에 다 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스타훈련 교사분들에 대한 정보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HRD넷을 또 활용해 보시면 많은 정보 얻어 가시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오늘은요 스타훈련 교사라는 선발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또 취업준비생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스타훈련 교사분들의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서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